새벽 4시 병원의 공기는 비현실적으로 고요했다. 히터 바람이 벽면을 스치며 낮은 소음을 냈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울리는 모니터의 알람음만이 새벽의 정막을 찢고 있었다. 그 순간 분만실 호출벨이 2번 울렸다. 짧고 날카롭고 어딘가 긴급했다. 야간 당직 중이던 서준은 마지막 차트를 덮고 곧장 분만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보다도 호출벨의 리듬이 그의 뇌리를 예리하게 흔들었다. 알 수 없는 불길함 같은 것이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밀어 열자 밝은 조명 아래에서 한 여성이 진통을 견디고 있었다. 땀으로 젖은 긴 머리칼, 난간을 부여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는 손등, 버티는 숨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 서준은 자동적으로 차트에 손을 뻗었으나 다음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할인. 그 이름 2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수많은 서류에서, 결혼식 청첩장에서도, 다시 헤어지던 날 마지막으로 보았던 서류에서도 반복되던 그 이름. 어쩌면 다시는 마주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름. 서준의 눈이 흔들리는 사이 진통을 참던 할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고통에 젖은 눈동자 속에서 놀람이 번졌고 감정의 잔해 같은 것들이 부서지듯 흩어졌다. 서준? 짧고 떨리는 목소리가 마스크를 넘어 새어나왔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 고세아가 황급히 서준을 봤지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서준은 긴 숨을 들이쉬며 억눌러진 감정을 꺼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치료부터 집중합시다. 감정은 최대한 잘라낸 의사로서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인의 배가 크게 경련했고 그녀는 침대를 움켜쥐며 몸을 숙였다. 모니터의 수치가 요동쳤고 금속 기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분만실을 울렸다. 서준은 반사적으로 산모의 자세를 잡아주었다. 그의 장갑 낀 손끝이 할인의 팔을 스치는 순간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들이 아주 잠깐 깨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했다. 할인 씨, 호흡 좋아요. 그대로 유지해요. 그의 말투는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절된 안정감이 있었다. 할인은 숨 사이로 힘겹게 말을 이어가려 했다. 왜 하필, 오늘 왜 여기서? 그러나 진통이 다시 밀려오며 문장은 흐트러졌다. 고세아가 재빨리 기구를 준비하자 금속 트레이 위에서 도구들이 짧게 울렸다. 서준은 다시 차트를 확인했다. 보호자는 없었고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 기록도 비어 있었다. 몇 달 동안 혼자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그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말 아무도 없었던 건가? 그때 모니터 화면 한쪽에 놓여있던 초음파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다. 흐릿하게 찍힌 아기의 옆얼굴, 그리고 턱 밑에 새끼 손톱만한 작은 점.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남겨둔 표시처럼 선명했다. 서준은 짧게 숨을 멈췄다가 곧 다시 집중하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진입 준비합니다. 모두 위치 잡아요. 그의 지시와 함께 분만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긴장된 공기가 피어올랐다. 할인은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 씨 나. 말끝은 또다시 진통에 삼켜졌다. 몸이 떨리고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서준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 짧은 접촉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묻혀 있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꺼내놓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조명은 새벽보다 더 강하게 빛났고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긴장감이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몇 년 전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서 있었다. 서준은 장갑을 단단히 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하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분만 준비 소음 속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또 하나의 진통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직전까지는 진통 사이로 잠시 확보된 짧은 틈, 분만실 안의 공기는 아슬아슬하게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준이 다음 단계 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모니터 불빛만이 할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지만 고통 사이로 스치는 표정은 어떤 깊은 두려움과 후회를 숨기지 못했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할인의 의식은 어느새 과거로 미끄러졌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몇 달의 시간,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던 그 외로운 나날들. 이혼 서류에 서로의 도장을 찍던 날, 할인은 이미 미세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땐 단순한 피로감 정도로 생각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는 서준을 찾을 수 없었고 묻고 싶은 말들도 결국 삼켜버렸다. 서로가 꺼낸 결론이었으니까. 그래도 서준이 건네던 마지막 말투가 어딘가 급하게 닫힌 것 같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이혼 직후의 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회사에서도 기운이 빠졌고 갑자기 찾아온 구토와 극심한 피로는 일상생활을 끊어놓기 시작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말했다. 임신입니다. 아마 8주 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할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의사의 입모양만 따라가며 생각했다. 임신? 지금? 이혼한 지금? 그 뒤의 설명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의 풍경은 전부 흐릿했고 사람들의 말소리조차 물속에서 들리는 듯 멀게 느껴졌다. 하리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배를 짚어보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뻐할 여유는 그녀에게 없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서준이었다. 그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더 컸다. 이 사실을 말하면 다시 상처 주게 되는 걸까? 이미 끝냈던 관계인데 내가 다시 붙잡게 되는 걸까? 그녀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혼자 앉아 지켜본 초음파 사진은 너무 작고 너무 선명했다. 아기의 심장이 빠르게 움직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하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흐느끼며 울었다. 행복도 슬픔도 후회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임신이 진행될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할 여유도 없었다. 회사는 임신 사실을 알면 당장 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고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도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병원 이사장이기도 했던 정미령, 서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미령은 늘 할인을 못마땅해 했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도 여러 번 들려주었었다. 그래서 할인은 모든 것을 숨겼다. 외출을 줄였고 병원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녔다. 새벽 시간대에 몰래 진료를 받고 점점 차오르는 배를 헐렁한 옷으로 가렸다. 그 시기에는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녀 역시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초음파를 보던 중 의사가 말했다. 아기 턱 밑에 작은 점이 있네요. 흔한 건 아닌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작은 점, 새끼 손톱만한 크기. 초음파 화면에 보이던 그 점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자극했다. 무언가의 흔적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표식처럼 느껴졌다. 하리는 그 순간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그녀의 체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진통이 시작된 그날, 하리는 한밤중에 혼자 집을 나섰고 택시도 잡지 못해 버스 정류장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배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숨은 작고 짧아졌다. 눈앞이 어두워지려던 순간 누군가가 응급 차량을 불러줬고 그녀는 정신이 흐려진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병원이 서준이 있는 병원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짙은 진통이 다시 밀려오며 하리는 현실로 돌아왔다. 분만실의 공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서준의 발걸음 소리가 문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하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장갑을 다시 끼며 하린의 상태를 확인했다. 차갑지만 흔들림이 있는 눈빛. 하린 씨, 방금보다 진통 간격이 더 짧아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말끝 어딘가가 흔들렸다. 하린은 숨을 몰아쉬며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서준 씨, 나 혼자였어. 짧은 말 속에 몇 달의 시간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서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이야기는 먼저 안전하게. 그러나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모니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본격분만 들어갑니다. 고세아가 서둘러 도구를 넘겼다.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과거도, 이별도, 아직 알지 못한 진실들도 지금은 다 뒤로 물려놔야 했다. 오직 한 생명. 그리고 눈앞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한 사람만을 생각해야 했다. 하린 씨,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명은 더 강하게 켜졌고 분만실의 공기와 긴장감은 극한으로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하린의 뱃속에서 턱 밑에 작은 점을 가진 아이가 마침내 세상으로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만실 안의 시간은 마치 긴 호흡처럼 늘어져 있었다. 조명은 새벽보다 더 날카롭게 빛났고 기계의 경고음은 서서히 속도를 높였다. 서준은 하린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자세를 잡았다. 그의 손끝은 단단했지만 눈동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 뒤엉킨 채 이 순간에 멈춰 서 있는 듯했다. 하린 씨, 크게 숨 들이쉬고 좋아요. 지금이에요. 힘주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에 가까운 조심스러움이 번지고 있었다. 하린은 온몸을 떨며 고통을 삼켰다. 파도가 해변을 삼켜버리듯 진통은 그녀 몸을 완전히 지배했다. 손가락들이 난간을 움켜쥐며 하얗게 변해갔다. 아! 짧지만 깊게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 분만실을 흔들었다. 고세아가 빠르게 위치를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크라우닝 시작됩니다. 서준은 단단히 숨을 들이쉬며 집중을 모았다. 좋아. 하린 씨, 이제 조금만 더. 분만실의 공기에는 땀과 약품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하린의 호흡은 끊어질 듯 가늘었다. 하지만 서준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진지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 붓는 듯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잠시 후 아주 미세한 울음이 공기를 흔들었다. 금속이 닿는 소리와 기계음 사이를 가르는 작고 떨리는 울음. 서준의 시선이 번쩍 흔들렸다. 나왔다. 아기 나왔습니다. 고세아가 외쳤다.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서준은 눈앞의 새 생명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작은 존재. 축축한 피부, 빨갛게 울상인 얼굴, 그리고 서준의 시선이 아이의 턱 밑을 향한 순간 숨이 미세하게 멎었다.
아기 턱 밑, 새끼 손톱만한 작은 점, 초음파에서 보았던 그 점, 무언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듯한 선명한 표식. 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멍해졌다.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가능성들, 이유들, 질문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의사였다. 감정은 뒤로 밀어야 했다. 아기 활력 좋습니다. 자극 더 주세요. 고세아의 목소리가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작은 아기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분만실에 무거웠던 공기를 단번에 깨트렸다. 서준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아이를 깨끗이 닦은 후 조심스레 건네기 위해 몸을 돌렸다. 하리는 눈을 반쯤 감은 채 힘겨운 호흡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걸 듣자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흐릿하지만 간절한 눈빛이 서준을 향했다. 아기, 제 아기 맞죠? 서준은 짧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네, 건강합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대답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삼켰다. 하리는 두 손을 떨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생명이 그녀의 가슴 위에서 꿈틀거렸다. 그 순간 하린의 눈에 턱 밑에 작은 점이 들어왔다. 흔히 볼 수 없는 위치, 너무나 선명한 크기. 하린의 입술이 떨렸다. 저 점 아직도 있네. 말끝이 잦아들며 눈물이 흘렀다. 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없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흘렀다. 분만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고세아가 필요한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서준은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하린과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분만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딱딱한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정장, 차갑게 굳은 표정. 서준의 어머니이자 병원 이사장. 정미령.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미령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응급실에서 내 이름이 호출되길래 내려왔더니 산모가. 그녀의 시선이 하린에게 꽂혔다. 얼음처럼 차갑고 오래된 적대감이 담긴 눈빛. 서준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린은 아기를 더 꽉 끌어안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미령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하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미세하게 아래로 내려갔다. 하린 품에서 울고 있는 아기. 턱 밑에 있는 작고 선명한 점. 미령의 눈빛이 단단히 얼어붙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직감한 듯한 표정. 서준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미령이 이 아이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어떤 일이 시작될까, 그 불안이 그의 가슴을 서서히 죄어왔다. 분만실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정미령의 굽소리가 분만실 바닥을 차갑게 울렸다. 조명이 비추는 각도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고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감정, 불신, 경멸, 그리고 통제가 섞여 있었다. 서준은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갔고 하리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숨조차 조심스레 쉬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마치 폭발 직전의 고요처럼 불길했다. 미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기가 있네. 그녀의 시선은 아기의 턱 밑에 있는 작은 점에서 잠시 멈췄다. 그 순간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미세한 눈빛의 떨림이 지나갔다. 그리고 바로 표정을 갈아 끼운 듯
적막한 얼굴로 돌아왔다. 설명해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서준? 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했다. 지금은 산모와 아이의 상태가 최우선입니다. 어머니, 일단 밖에서, 지금 여기서 이 여자가 왜 아기를 낳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 미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리는 두 사람의 말 사이에서 몸을 움츠렸다. 아기를 덮음 가까이 끌어당기며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생명을 감싸 안았다. 고세아가 뒤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가왔지만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미령은 다가오더니 침대 옆에 서서 냉랭하게 말했다. 하린, 내가 왜 다시 이 병원에 와서 내 아들 앞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 거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가 막히네. 하리는 입술을 떨며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진통이 갑자기 그저 응급으로. 응급? 미령이 피식 웃었다. 내가 하는 말은 늘 그랬지. 언제나 사정이 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할인의 표정을 썰어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맺혀 있었다. 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지금 이런 말로 산모를 압박할 때가 아닙니다. 압박? 미령은 서준을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다. 산모,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다시 할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임신한 사실을 숨겼지. 그건 분명해. 그 말은 분만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저는. 왜 숨겼지? 미령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겠지? 또는 우리 서준이라고 말할 거니? 그 질문은 폭발처럼 공간을 흔들었다. 고세아의 눈이 커졌고 서준은 얼굴 근육이 굳어가는 걸 느꼈다. 하리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떨었다. 어머니,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미령은 멈추지 않았다. 차갑고 선명하게 마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할인이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내가 분만을 도왔다. 그리고 미령의 시선이 아기의 턱으로 내려갔다. 그 순간 서준의 목덜미가 굳었다. 할인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다. 미령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 상황을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서준이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추측으로 사람 몰아가지 마세요. 추측? 미령이 비웃듯 말했다. 너희 둘이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 9개월 된 산모가 이렇게 나타나니? 그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저는 서준 씨에게 부담 줄까봐 말 못했어요. 그래. 미령은 비수처럼 내리꽂았다. 내가 말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숨긴 거겠지. 그 말은 할인의 어깨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아기를 품은 팔이 떨렸고 고세아가 다급히 다가가 그녀를 안정시켰다. 서준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지금 산모는 출산 직후입니다. 상태가 불안정해요. 불필요한 말로 자극하지 마세요. 미령의 눈빛이 번쩍 날카롭게 바뀌었다. 그래. 그럼 묻겠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이 아이가 너와 할인의 아이일 가능성 있어? 없어? 분만실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기계음마저 멈춘 듯했다. 서준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미령에게 곧 예스나 다름없는 반응이었다.
미령의 입가에 전혀 웃음이 아닌 표정이 스쳤다. 그래. 너도 확신이 없다는 거구나.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작은 아기가 그녀의 품 안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전산실장 문기찬이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서 선생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산모 기록과 이송 기록, 뭔가 이상합니다. 서준은 얼굴이 굳어졌고 미령의 눈빛은 날카로운 경계로 바뀌었다. 문기찬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산모가 이송된 시간보다 기록이 먼저 작성돼 있습니다. 누군가 미리 입력한 겁니다. 분만실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고 미령의 표정도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이제 누구도 이 상황을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다. 문기찬이 내민 서류는 분만실의 공기를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류 모서리가 서준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기록은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송 시각 2시 41분, 그러나 실제 응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2시 56분, 15분이나 일찍 도착한 시간.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래의 시간을 미리 기입해 놓은 것이다. 기계 오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컸다. 의도, 조작, 누군가의 손길. 서준은 차가운 숨을 들이쉬며 문기찬에게 물었다. 진짜가 맞아요? 이게 조작된 기록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접속한 계정은 이게.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서준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누굽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기찬은 결국 서류 뒤쪽을 넘겨 보였다. 그곳에는 기록을 수정한 계정의 이름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병원 이사장 정미령. 순간 분만실의 조명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서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뒤에서 서 있는 미령은 아예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부정도, 당황도, 죄책도 읽히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진득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만. 마침내 미령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기록은 단순한 실수야. 전산 오류일 수도 있고. 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전산 오류가 아닙니다. 이사장님. 로그상으로는 명확히. 확인할 필요 없어. 미령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잘라 말했다.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물러나. 기찬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단단한 결심이 담긴 표정이었다. 서준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미령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긴 너를 지키기 위해서지. 그리고 우리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지킨다고 산모 기록을 조작한다고요? 서준의 어조는 낮았지만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조작이라니. 미령은 차갑게 웃었다. 애초에 이 여자 믿을 수 있니? 그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하린에게 꽂혔다. 하린은 떨리는 두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몸을 더 웅크렸다. 새 생명이 조용히 그녀의 가슴 위에서 움직였고 그 작은 존재의 온기가 하린의 마지막 힘을 버티게 하고 있었다. 하린. 미령이 다시 그녀를 내려다봤다. 내가 말해봐. 이 아이 도대체 누구 아이야? 하린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붓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는 듯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왜?
미령이 비웃었다. 말하면 상황이 달라지니까? 미령 이사장님, 고세아가 참지 못하고 차고 들어왔다. 지금 산모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출산 직후라. 조용히 해. 미령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보냈다. 이건 너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야. 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오랜 시간 덮어두었던 단단한 결심처럼 말했다. 할인을 더 이상 몰아세우지 마세요. 지금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미령이 서준을 바라보았다.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서준의 말은 짧았지만 강했다. 할인의 눈이 크게 떨렸고 고세아도 놀란 듯 숨을 삼켰다. 미령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위험하게 가라앉았다. 책임?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책임이라. 내가 지금 뭘 말한 건지 이해는 하고 있니?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그 순간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약하지만 뚜렷한 울음. 그 울음은 마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하리는 긴장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며 등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있어. 그러나 울음이 커지자 미령의 시선이 다시 아기에게로 향했다. 턱 밑에 작은 점. 그 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의 표정처럼 굳어갔다. 저 점. 미령이 낮게 말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이 태어날 때마다 생기는 점. 서준의 아버지도 그랬고 숨이 멎는 듯한 순간. 설마. 고세아가 중얼거렸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아기를 더 단단히 안았다. 미령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좋아. 그럼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인해야겠네. 서준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령의 대답은 단단하고 냉정했다. 친자 검사. 분만실 전체가 흔들렸다. 할인의 손이 힘없이 떨렸다. 기차는 경악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금 바로 진행하겠다. 미령은 명령하듯 말했다. 이 문제 더는 감정적으로 끌지 않겠다. 서준이 급히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지금은 산모 상태가. 서준. 미령은 단호하게 끊었다. 너도 알고 있잖아. 진실이 필요하다는 걸. 그 말은 의도적으로 서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렀다. 서준은 숨이 막히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진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신생아 아이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숨기려는 사람들, 뒤틀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분만실의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는 전쟁의 시작을 예고하는 냉기가 돌고 있었다. 정미령의 친자 검사 선언은 분만실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누구도 숨을 쉽게 들이쉬지 못했고 말이 끊긴 공간에서는 긴장감만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하리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몸을 웅크렸고 그 작은 생명은 엄마의 떨림을 감지한 듯 낮은 울음소리를 흘렸다. 서준은 미령 앞에 서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어머니, 지금은 산모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출산 직후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출산 직후라서 더 필요한 거야. 미령의 말은 단호하고 빠르게 치고 들어왔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흐려지고 말은 뒤집히고 감정이 상황을 흐린다. 고세아가 참고 있던 말을 터뜨렸다. 이사장님, 산모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도, 아이. 미령의 눈빛이 고세아에게 향했다. 이 아이의 존재가 우리 병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너는 몰라서 하는 말이야.
고세아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지만 눈빛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금은 의료행위 외의 문제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서준, 너도 불안한 거지? 미령의 음성이 아주 낮게 가라앉았다. 저 턱 밑에 점. 우리 집안 남자들이 가진 특유의 표식. 내 아버지, 너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 이 아이. 서준은 그 말에 깊게 흔들렸다. 머릿속에서 소리가 뚝 끊어지고 심장만 둔하게 울렸다. 그가 아이를 처음 들어 올렸을 때 느꼈던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낯섦과 익숙함이 동시에 존재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 미령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연을 믿어? 의사인 내가? 서준은 더 말하지 못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든 할인에게 상처가 될 것만 같았다. 그때 조용히 서 있던 문기찬이 앞으로 나섰다. 이사장님, 친자 검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단단했다. 병원에서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령이 기찬을 보는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기록 조작이 있었습니다. 기찬은 서류를 들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 문제는 이미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환자 기록이 변조되었다면 병원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령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금세 표정을 다잡았다. 서준.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데려와. 검사 동의서.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미령이 눈을 좁혔다. 진실이 밝혀지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라도 있어? 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의문은 마치 독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두려움. 그 단어가 더는 감출 곳이 없듯 마음속에서 번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령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구나. 그 순간 할인이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향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검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미령이 순간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외면하지 않았다. 네, 저에겐 있어요. 분만실 전체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다. 할인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지키려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문기찬이 작은 목소리로 서준에게 속삭였다. 선생님, 이거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면 산모가 이 병원에 오기 전부터 감시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무슨 말입니까? 할인 씨의 이송 기록, 응급콜 정보, 그리고 진료 기록 일부가 하루 전부터 열람되어 있었어요. 기차는 낮게 말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등이 서늘해졌다. 미령이 그 기록을 조작했다는 건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할인의 동선을 미리 파악했다는 건 더는 단순한 불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서준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어떤 경계를 건드린 듯한 느낌이 엄습했다.
반면 미령은 그들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단 하나의 결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 진실이 누구에게 유리한 형태로 사용될지는 이미 그녀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서준은 할인과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턱 밑에 작은 점이 조명에 반짝였다. 세상에 나온 지 몇 분밖에 되지 않은 생명이 이미 너무 많은 시선과 욕망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검사는 당분간 없습니다. 미령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선을 그었다. 분만실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다. 그때 문기찬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선생님, 누군가 산모의 차트를 또 열었습니다. 조금 전 관리자 권한으로 모두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올랐다. 미령은 서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서준과 기찬은 동시에 직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 그 대립이 이제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분만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나간 진통의 흔적과 새 생명의 온기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존재하는 것은 아이의 울음도 산모의 떨림도 아닌 정미령의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누군가의 의도를 가리고 누군가의 숨을 조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준은 할인의 침대 옆에 서서 그녀와 아이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할인의 체온은 떨어졌고 근육은 계속 떨리고 있었으며 고통의 잔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불안정했다. 아기를 지키려는 마음과 자신을 향해 몰려올 폭풍을 감지한 공포, 그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어른의 눈동자였다. 고세아가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산모를 회복실로 이동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체력 저하가 심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계 확인하고 바로 이동합니다. 산소 공급 조금만 올려요. 네. 그러나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정미령이 천천히 말했다. 회복실? 그럼 어디로 데려갈 건데? 서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3층 산모 회복실로. 미령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안 돼. 왜죠? 그 층을 사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VIP야. 출산 기록이 익숙하지 않은 산모가 있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지. 눈에 띈다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서준은 더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출산한 산모입니다. 당연히 회복실로 가야죠. 그 산모가 어떤 의도로 이 병원까지 들어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 미령의 목소리는 낮고 치밀했다. 고세아가 참지 못해 말했다.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미령은 가볍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 여자가 지금 우리 병원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을 수도 있어. 할인의 어깨가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그 말이 할인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 아기가 작게 몸을 움직이며 울음을 흘렸다. 할인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조심히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 작은 말조차 미령은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다. 서준, 회복실은 안 된다. 별도 격리실을 사용해라. 서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격리실? 산모를 격리실로 보내라고요? 그게 안전하다. 누구에게요?
서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산모에게, 아이에게, 아니면 어머니에게? 그 질문은 날카롭게 미령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미령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걸 내가 왜 묻니? 이건 자꾸 이를 키우지 말라는 뜻이야. 이를 키우는 건 어머니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분만실의 공기 전체가 낮게 울리는 듯한 긴장감을 내뿜었다. 하리는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등을 곧게 세우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 한때 그녀가 사랑했고 이제는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뒤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그녀에게 더는 감출 수 없는 감정의 무게를 주었다. 고세아는 빠르게 결정했다. 선생님, 이동부터 시키죠. 회복실이든 다른 곳이든 여기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동 준비부터 합시다. 그 순간 미령이 발걸음을 막아섰다. 멈춰. 서준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지금은 논쟁할 시간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라 경고야. 미령의 눈빛은 단단했다. 만약 내가 할인을 병원 안에서 보호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거야. 서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이 병원의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어. 미령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잠시 감정에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통제권을 잃어줄 거라 생각하지 마. 하리는 미령의 말이 현실처럼 다가와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아이를 붙들고 속으로 반복했다. 제발, 제발 우리만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의 바람과 달리 상황은 훨씬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문기찬이 갑자기 다가왔다. 선생님, 그 할인 씨의 이송 기록. 제가 조금 더 확인했는데. 서준이 돌아보았다. 또 뭔가 있습니까? 네. 기찬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할인 씨의 응급콜이 접수된 뒤 병원 측에서 먼저 응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응급차보다 병원이 먼저. 서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그리고 응답한 계정은 그는 말하기 전 잠시 망설였다. 관리자 M 계정입니다. 분명했다. 이사장 정미령이었다. 서준은 더는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할인의 응급 이송 단계부터 관여하고 계셨습니까? 미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을 뿐. 그러나 그 흔들림은 그녀가 이미 깊숙하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할인 씨는 제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할인과 아기를 바라보았다. 제가 책임질 사람입니다. 미령의 얼굴은 마침내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래. 그 말 결국 하게 되는구나.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좋아. 너희 둘을 맡겠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할인을 병원에 둔다면 나는 나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 말은 서늘한 경고였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위협적이었다. 분만실의 공기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려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찾으려 하고, 누군가는 진실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하리는 방금 태어난 아기의 턱 밑점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표식이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자 어쩌면 끝으로 향하는 실마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하리는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 아이만큼은 지킨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깊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녀의 결심은 곧 더 큰 폭풍을 불러오게 될 것이었다. 하리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서준은 끝까지 미령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회복실 중에서도 가장 안쪽, 다른 환자들과 분리된 조용한 방으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결코 안전을 의미하지 않았다. 회복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유지했다.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멀리서 들리던 기계음조차 잦아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리는 바닥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이 병원이 더는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턱 밑에 작은 점이 희미한 조명 아래 더 선명히 드러났다. 하리는 작은 손가락으로 그 점을 조심스레 감싸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곳으로 데려오려던 건 아니었어.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아주 느린 걸음. 그리고 걸음이 멈추는 지점은 하린의 방 앞이었다. 하린은 숨을 멈췄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누군가 문을 잡아당기려는 듯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발걸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 하리는 두 손으로 아기를 감싸며 두려움에 잠긴 눈을 감았다. 누구지? 왜? 서준은 분만실에서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이제야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의사 가운을 벗지도 않은 채 숨을 고르며 기계를 지나쳤다. 그리고 문기찬의 급한 발걸음이 뒤에서 들려왔다. 선생님. 기찬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다. 산모 기록 열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서준은 멈춰섰다. 누구죠? 기찬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말했다. 일반 계정이 아닙니다. 관찰용 계정, 보통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때 쓰는 병원 최고 권한 중 하나예요. 그 계정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기찬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다. 이사장님과 몇몇 고위진. 그리고 서준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일부 외부 의뢰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준의 눈빛이 급격히 싸늘해졌다. 외부 의뢰자라니 누굽니까? 기찬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하린 씨의 입원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우리 병원으로 오기 전부터 정보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준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켜 마음을 다잡았다. 기찬 씨, 어떻게 해서든 그 계정 사용 기록 전부 확보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하린 씨 방 주변 CCTV 전부 복사해 주세요. 혹시 누가 접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찬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가로 말을 이었다. 근데 CCTV도 누군가 이미 일부 접근했더군요. 서준이 돌아서 가던 발걸음이 다시 멈췄다. 뭐라고요? 1층 응급실에서 3층 회복실로 올라오는 구간 일부가 10분 정도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다니? 서준의 목소리가 깊이 내려앉았다. 아예 데이터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기찬은 또다시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누군가 아주 전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원 내부 직원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서준은 마치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가 의사로서 10년 넘게 일하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위협이었다. 누가 왜 할인을?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한 줄. 회복실 앞에서 누가 문을 만졌습니다. 조심하세요. 보낸 사람 고세야. 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전력을 다해 3층으로 뛰었다.
한편 회복실 안에서는 할인이 계속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기의 숨결이 그녀의 팔에 닿아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을 지키기엔 문 밖의 공기가 너무 싸늘했다. 문틈 아래로 비치는 빛이 움직였다. 또 누군가가 문 근처를 지나간 것이다. 하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기에게 속삭였다. 제발, 제발 조용히 있어줘. 엄마가 지킬게. 그러나 바로 그때 문고리가 딸깍 소리를 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한 움직임이었다. 할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몸이 굳고 숨이 막혔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려던 그 순간 할인 씨, 서준의 목소리가 복도 위에서 울렸다. 문고리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졌다. 서준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사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는 할인에게 다가갔다. 할인은 그제야 한숨처럼 떨리는 숨을 내뱉었다. 누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서준은 천천히 할인의 침대 주변을 둘러본 뒤 문고리를 확인했다. 손잡이에는 사람이 잡았던 흔적처럼 기름기 가느다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아차렸다. 지금 이 병원에서 할인과 아이가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서준은 천천히 말했다. 더 이상 여기 두면 안 되겠어요. 할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병원 안은 이미 누군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할인은 아기를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씨, 제발 아이만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할인 씨도 아이도.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문기찬에게서 온 메시지. 정미령 이사장이 움직입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오늘 안에 처리해라고 말했습니다. 서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이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회복실의 조용한 공기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곧 탈출, 숨김, 추적, 조작과 진실의 전면 충돌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빠른 발걸음과 낮은 무전음이 병원 전체를 긴장감으로 채우고 있었다. 새벽의 병원은 원래 고요해야 했으나 그날만큼은 보이지 않는 파장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회복실 안에서 서준은 할인의 손목을 조심히 잡았다. 그의 손길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보호하려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다. 지금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누군가 아까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움직이고 있어요. 할인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채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병원 안쪽 통로로 빠집니다. 서준은 빠르게 계획을 설명했다. 일반 직원이 쓰는 비상 통로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 CCTV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가 병원 구조를 바꾸기 전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을 빨리 움직이기 위해. 할인은 놀라 숨을 삼켰다. 그 길이 지금 자신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상황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했다. 서준은 다시 말했다. 아기는 제가 들겠습니다. 할인 씨는 지금 걸을 수 있나요? 할인은 힘겨운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없이 꺾였다. 서준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조금만 버티세요. 아주 조금만. 아기는 깨지 않도록 조심히 감싸 안긴 채
서준의 품 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턱 밑의 점은 조명 아래서 작게 빛났다. 그리고 그 표식은 지금 이 병원 안에서 가장 큰 위험의 이유였다. 같은 시각 정미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응, 지금 진행해. 아니, 조용하게. 지금 당장은 증거 남기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없는 겨울밤처럼 서늘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묻는다. 산모와 아이는요? 둘 다. 이 병원에서 더 오래 있어선 안 돼. 그 말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문장처럼 강하고 기계적이었다. 미령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너희 모두 내 계획을 망치려 하고 있어. 그녀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서준조차도. 다시 회복실한 서준은 할인에게 얇은 환자용 가운 위에 겉옷을 하나 더 걸쳐 주었다. 그녀의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고세아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지금 3층 복도 CCTV 누가 비활성화시켰습니다. 서준이 눈썹을 찌푸렸다. 기능을 껐다고요? 네. 그리고 병원 보안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를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리는 놀라 고개를 들어 물었다. 저 때문에요? 고세아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지금은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할인의 내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아기를 품에 더 가깝게 가져갔다. 아기에게서 느껴지는 작은 체온이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이었다. 서준은 결심한 듯 말했다. 세아 씨, 회복실 문 앞을 조금만 막아주세요. 누가 오더라도 들키지 않게. 고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기찬이었다. 선생님, 기찬의 목소리는 숨이 가빠 있었다.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서준은 통화 스피커를 켰다. 말해봐요. 산모 이송 기록이 사전에 열람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계정, M 계정 말입니다. 네. 그 계정의 로그인 장소가 병원 내부가 아닙니다. 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럼 어디죠? 기찬은 숨을 한 번 삼킨 뒤 말했다. 이사장님 개인 별관 지하 사무실입니다. 순간 회복실 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 할인의 얼굴은 공포로 완전히 창백해졌고 서준의 표정은 절망과 분노 사이에서 부서지듯 굳었다. 어머니가? 서준의 목소리는 믿기 어려운 진실을 삼키는 듯한 울림이었다. 예. 그리고 더 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할인 씨의 의료 기록 일부가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있습니다. 서준의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게 멎었다. 누구에게? 아직 목적지는 파악 못했지만 특정 기관 서버를 거쳤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그 기관이 무엇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병원과 깊게 얽혀 있는 미령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민간조사 네트워크였다. 서준은 벽에 손을 짚으며 말했다. 우린 지금 바로 떠나야 합니다. 할인이 충격으로 굳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예. 서준은 단호했다. 할인 씨와 아이는 지금 이 병원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다. 두려움, 혼란, 고통, 그리고 아이를 향한 절실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러나 아이를 가슴에 안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아주 조금 달라졌다. 그러면 가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확실한 결심으로 말했다. 어디든 제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금 바로 나갑니다. 그는 회복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폈다.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불길했다.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감시되는 듯한 기분. 서준은 할인을 부축하고 아기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다. 그리고 회복실을 나서며 말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끝에서 알 수 없는 인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실루엣만 보였지만 그 존재는 명확하게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할인을 감싸듯 말했다. 뛰어요. 지금. 회복실 문은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그들은 감시와 조작의 손을 피해 첫 탈출선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새벽의 병원 복도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마치 누군가 병원 전체의 숨을 조절하고 있는 듯한 불길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서준은 할인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었다. 아기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작은 숨결이 그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그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느꼈다. 여기로요. 서준은 비상구 옆에 작은 문을 열었다. 겉보기엔 단순한 장비실처럼 보였으나 안쪽에는 희미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길 정말 CCTV 없나요? 예. 서준은 짧게 답했다. 내가 만든 길입니다. 할인은 그 말에 의지라도 찾은 듯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다. 문을 닫자마자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운 실루엣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복도를 천천히 훑으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방금 지나갔던 회복실의 문을 열어보는 듯했다. 할인은 숨을 삼키며 문 안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내자 그녀는 조심스레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쉿, 괜찮아, 엄마 있어. 서준은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빨리 내려갑시다. 비상통로는 아래층에서 복도와 연결되어 그들은 계단을 따라 조용히 내려갔다. 비상통로의 불빛은 약했고 어둠 속에서 서준의 숨과 할인의 두려움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계단 두 번째 구비에서 할인이 갑자기 몸을 움찔했다. 잠깐만요. 서준이 즉시 멈추었다. 괜찮아요? 통증이.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아래에 있어요. 서준은 손전등을 끄며 귀를 기울였다. 바람도 없는 통로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미세하게 끌리는 신발 소리. 누군가가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서준은 즉시 할인을 벽 쪽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았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계단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면에서 비치지 않는 조명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병원 직원의 가운을 입고 있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구죠? 서준은 낮게 답했다. 병원 직원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잠시 멈추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카드키였다. 카드키의 빨간 불빛이 전멸했고 곧이어 비상문 옆 패널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비. 어떤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소리였다. 할인은 순간적으로 아기를 더 꽉 안았다. 우리 찾는 거 맞죠? 서준은 즉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길 있습니다. 또 다른 길? 예. 원래는 화재 때만 쓰는 길인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써야 합니다. 그 순간 아래층의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단을 한 계단씩 강하고 빠르게 올랐다.
서준은 즉시 말했다. 뛰어요. 그들은 숨이 멎을 듯한 속도로 올라갔다. 아기의 작은 몸이 흔들릴까 조심하면서도 멈출 수는 없었다. 계단 위쪽에 도달했을 때 서준은 오른쪽 벽에 있는 작은 금속 패널을 눌렀다. 딸깍. 숨겨진 문이 열렸다. 여기로. 하리는 거의 몸을 끌리듯 안으로 들어갔고 서준도 재빨리 문을 닫았다. 안쪽은 예상보다 좁고 어두운 통로였다. 긴 배관과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힌 곳, 병원 구조 속에 숨겨진 폐관 같은 공간이었다. 이 길은 뭐예요? 할인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건물 구조 바꿀 때 폐쇄된 통로예요. 어머니도 모를 겁니다. 그 말은 잠시 안도의 숨을 주었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소리는 더 거셌다. 쾅! 계단 아래 어딘가에서 문을 강하게 여는 소리. 그리고 쿵, 쿵 올라오는 발걸음. 이번엔 한 명이 아니었다. 하리는 공포로 손을 떨었다. 서준 씨, 오늘 정말 우리 잡히면 그럴 일 없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그가 할인에게 무너졌던 날 하지 못했던 말이기도 했다. 몇 분 후 문기찬은 서버실에서 숨을 몰아쉬며 작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의 파일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건 뭐지? 할인의 의료 기록 파일 한가운데 불필요한 코드 한 줄이 끼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서류를 외부로 보내기 위해 특정 경로를 설정한 흔적 같았다. 기찬은 코드를 분석하며 얼굴이 굳어갔다. 이건 병원 내부에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야.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데이터 추적용 경로. 그 경로의 목적지는 M-서버-2. 미령의 사설 서버. 기차는 숨을 삼켰다. 리어사인먼트. 환자 재배치. 이 병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기능. 신생아를 다른 기록으로 변경하거나 법적 보호자 정보를 조작할 때 쓰는 기능.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아기 기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비상 통로 안에서 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서준의 눈빛에 처음으로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기찬의 대답은 명확했다. 예. 아기의 신분을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통로 끝에서 또다시 발걸음이 들려왔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준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약속처럼. 할인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통로의 불빛이 꺼졌다. 누군가가 이 통로의 전원을 내린 것이다. 어둠 속에서 서준은 할인과 아기를 품에 끌어안았다. 이제 도망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비상 통로의 불빛이 꺼진 직후 공기는 마치 사라진 숨결처럼 깊게 가라앉았다.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서준은 할인과 아기의 체온을 품에 느끼며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서 가까운 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할인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만들 겁니다. 서준은 손전등 대신 휴대폰의 미약한 조명을 켜 발밑을 비추며 조심스레 움직였다.
아기는 그의 품 안에서 작은 숨을 쉬고 있었고 턱 밑에 작은 점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통로 끝에 다다랐을 때 작은 철문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서준이 비상용 키로 돌리자 낮은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렸다. 밖은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졌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고 그 속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문기찬이 급히 뛰어왔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기찬 씨. 서준이 다가섰다. 증거는요? 기찬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USB를 내밀었다. 다 확보했습니다. 이사장님이 할인 씨 기록을 외부 서버로 넘기려던 로그, 신생아 재배치 폴더까지 모두 백업했어요.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제 아이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던 거였나요? 기찬은 잠시 눈을 피하며 말했다. 네. 아주 치밀하게요. 산모 기록 삭제, 이송 로그 변조. 누가 봐도 완성된 각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기찬이 고개를 들었다. 병원 이사회에 바로 제출하시려고요? 아니요. 서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원입니다. 할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정말 그렇게까지? 네. 서준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는 도망만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반대편에서 굽소리가 울렸다. 아주 익숙한 리듬. 정미령이었다. 여기 있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냉기가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미령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서준, 제발. 지금이라도 그 여자와 선을 그어. 아기를 넘기면. 어머니. 서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세요. 미령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뭐라고?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기록 조작, 불법 열람, 서버 접근.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미령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법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어머니의 계획은 여기서 끝입니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드릴게요. 저와 제 아이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미령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피라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찬이 앞으로 나섰다.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그건 이제 이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령은 기찬을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저는 진실을 본 사람입니다. 기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더는 이 병원을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침묵. 길고 긴 무거운 침묵이 주차장 위에 내려앉았다. 서준은 할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갑시다. 그들은 주차장을 빠져나가 아침 햇빛을 향해 걸어갔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회색 새벽이었지만 어둠이 걷히는 기미가 분명히 보였다. 며칠 후 법정. 모든 조작 기록이 제출되었고 미령의 의도적 개입은 명확히 드러났다. 병원 이사회도 그녀의 권한을 즉시 정지시켰다. 할인은 증언대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아닌 저와 서준 씨의 우리 아이로. 법정 안은 고요해졌다. 아기의 턱 밑 작은 점이 빛 아래서 반짝였다. 그 점은 이제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한 생명의 고유한 증표였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생아의 법적 보호자는 김아린, 박서준 공동 보호자로 결정한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준 역시 눈을 감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이 그 작은 눈빛에 모두 담겨 있었다. 법원 밖 맑게 갠 하늘 아래에서 서준은 할인과 아이가 법원 문을 나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제 괜찮을까요? 할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준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작게 웃었다. 우리 아이요. 우리 아이죠. 서준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느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조용히 열어젖혔다. 새벽의 어둠을 지나 태어난 한 생명,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이제 그들의 앞에 펼쳐진 길은 누구의 조작도 위협도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햇빛이 그 길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